자, 반갑습니다. 2차 함수 네 번째 시간이고 2차 함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와가지고 앞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쌤이 저기 중요도가 막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 파트는 시험에 좀 잘 나와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렵고 복잡한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도 잘해주고 수업도 집중 더 잘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예전에는 원래 이제 중3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하고 왔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예 안 배우고 온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본부터 이제 한번 좀 살펴볼 거고 크게 뭐 유형으로 나누자면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한 4-5개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첫 번째로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지? 자, 쌤이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아. fx라는 함수가 여기 뭐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봅시다. 우리가 이런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못 그리는 거 아니죠? 간략하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1,2지 않습니까? 아우, 대답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항상 이 최대 최소 보려면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게 최대 최소인데 어떤 값의 최대 최소냐면 y값의 최대 최소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y가 제일 큰 지점이 어디고 y가 제일 작은 지점이 어디냐 이거 고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요 아래로 볼록인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y값이라고 한다면 위아래 요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쪽 부분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어디 있습니까? 이게 꼭지점 부분이 있잖아. 그럼 요 지점이 y값이 얼마냐라는 거야. y값이 얼마죠? 이 지점에 2가 되는 거지. 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최소값은 가장 작은 값은 얼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될까? 2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최소값은 2가 되는 건데 x 좌표가 얼마인 상황일 때 2가 되는 걸까?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표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y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네 요거 생각해 봐봐.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라서 제일 아랫부분은 있는데 이게 제일 큰 값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그래프가 점점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쌤 100이 제일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니? 없어. 1000이요? 만이요? 10억이요? 안 되는 거야. 계속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실수 전체 범위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전부 다 보는 상황이거든. 됐지?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값은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는 최대값은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 두 번째 예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자. 알겠지? 얘 두 번째인데 그냥 그래프만 그릴게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요 지점이 4면서 요 꼭지점이 4,-3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요 지점이 가장 위로 올라와 있는 지점인 거잖아. y값이 가장 클 때랑 작을 때를 골라내는 거야. 알겠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표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잘못 썼죠? 4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오케이. 그러면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의 최소값은 존재할까 안 할까? 얘는 계속해서 아래로 어떻게 되니?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뭐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지니까 가장 작은 값은 얼마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경우는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 볼 때는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와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원래는 예전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했던 이제 내용들이고, 이제 두 번째 내용 넘어가면은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갈 거. 이렇게 실수 전체 범위가 있을 때 항상 최소가 되는 점이나 최대가 되는 지점은 무슨 점이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꼭지점이랑 연관성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안 주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최소값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범위라면 1,2가 꼭지점이다 라고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나요? 그래서 또 이런 문장 보면 아, x가 4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될까? 4, 마이너스 3이라고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요. 됐지? 근데 아쉽지만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 자, 이거를 토대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제한된 x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쌤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쓸게요. 알겠지? 자, 요 그래프에서 첫 번째, 이 첫 번째 범위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x의 범위를 쌤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한번 범위를 주어져 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모든 부분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아래로 볼록인 걸 대략적인 개형만 좀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1이 되는데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잘라서 거기만 딱 생각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고 아래로 볼록 정도 나타내고 그러니까 x좌표 정도만 나타내본 다음에 요 범위를 잘라서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3은 이 왼쪽 편에 있는 값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을 요 정도로 보고 마이너스 1을 이 정도로 보면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잘라서 자 이쪽부터 이쪽까지만 딱 잘라서 생각하라 이거야. 저 빨간색 그래프만 보라 이거예요. 빨간색 그래프에서 가장 높이 있는 지점은 x가 얼마일 때 가장 높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3인 지점에서 제일 위쪽에 올라가 있지,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 최소값은 y값의 최대 최소값인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다 라고 보면 될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이거는 너네 그래프 없는 거야. 지금 범위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은 요 x값을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마이너스 2부터 x의 범위를 2까지 한번 잘라보자. 이렇게 잘라보면 아래로 볼록에서 요 지점이 1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까처럼 잘라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잘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두 번 일 안 해요. 마이너스 2가 더 멀까? 2가 더 멀까? 누가 더 1에서 더 멀까?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조금 더 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라는 지점은 요 갭보다는 좀 작게 한 요 정도만 떨어뜨려서 여기를 2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그걸 이제 좀 따져줘야 되냐면 1에서 얼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이게 결정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쌤이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빨간색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최대가 될 때는 어디가 제일 위에 있는지 눈에 보이죠?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리고 최대값은 그냥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대답.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얼마일 때 가장 낮은 부분에 있어요. x가 1일 때. 알겠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나오면 그래프 잘 그려가지고 그 범위에 맞게 딱 잘라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요 문제에서 조금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의 꼭지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최대 최소 되는 부분이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그 꼭지점의 위치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 좀 난이도 높은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제한된 범위가 나왔을 때는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항상 따져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 익힌 문제 유형으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지금 이제 계속 개념 설명하는데 세 번째 개념 설명하고 우리 익힌 문제 풀 겁니다. 아직까지 안 어렵죠? 쌤 아까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 세 번째 내용이 공통 부분 나와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공통 부분. 요거에 대해서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쌤이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접근 방법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생긴다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치환. 알겠지? 공통 부분 딱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 간단하게 이제 놔둬놓고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통 부분이 나오면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배울 때마다 어떤 단원마다 치환해서 푸는 그런 스타일이 나와질 건데 여기 이차함수 치환해서 푼다라는 거. 우리 앞에 인수분해 할 때도 그런 거 다 했었잖아. 치환해서. 근데 얘는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치환을 할 때 정말 주의할 게 있는데 범위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치환을 할 때는 범위를 주의해야 된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야. 치환을 하게 되면 그 문자가 아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가 의미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문자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문자 맞출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예시 안 들고 이따가 익힌 문제 풀 때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기본적인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다 한 겁니다. 가장 기본에다가 제한된 범위. 근데 이렇게 쉽진 않아요. 이런 것들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 이따가 들으면 조금 좀 벅차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또 마플 특강에서 이제 다룰 또 최대 최소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쌤이랑 익힌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워밍업이야.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어떤 힌트가 나와 있냐면 쌤 그건 안 적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x가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라는 문장이 보일 겁니다. 아까 쌤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이건 지금 제한된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 최소, 즉 요 놈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이 냅니까? 지금 아래로 볼록이 내죠. 아래로 볼록이 내에서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무슨 값만 가지게 되는 걸까요? 최소값만 가지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최소값 가지는 지점이 마침 무슨 점이다? 꼭지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읽어보고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을까요?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1,
2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문제 풀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2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A, B는 이 꼭지점을 아는 거니까 표준형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Y는 최고차항 계수 2니까 2라고 쓰고 1,2라는 꼭지점이 나와야 돼. 여기 뭐 들어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전개해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A 값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4. B는 얼마? 4. 이렇게 나와지니까 문제에서 두 개 더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간다. 2차 함수인데 여기 x제곱의 개수가 미지수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줬냐면 최대값을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이죠? 자, 쌤은 라지 m이라고 적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최대값은 라지 m, 최소값은 스몰 m, 맥시멈, 미니멈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서 그렇게 준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3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어디로 볼록이라는 얘기가 될까?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이라는 거지. 위로 볼록이 돼야 최대값, 제일 높은 값을 가지잖아. 그리고 이 최대값이 꼭지점에 누구 좌표값이 되는 겁니까? y 좌표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이해가?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여기 있는 함수의 이 형태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y 좌표값을 끌어내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뭐로 묶어줘? a x제곱 플러스 2x니까 1 더하고 1 빼고 5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표준형 나타냅시다. 어떻게 돼? a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꼭지점의 y 좌표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그게 최대값인 거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얘가 얼마랑 똑같아야 돼? 3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넘어가면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8로 구해지겠습니다. 뭐 좀 쉽죠?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고 기본적인 이제 뒤에 내용을 하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번에는 제한된 범위가 나왔을 때 최대 최소에 대한 유형이 되겠어요. 요거까지는 아직 기본이야, 기본. 자, 제한된 범위는 쌤이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서 잘 잘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표준형 먼저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표준형부터 고쳐서 꼭지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보자. 자, 이렇게 바로 뭐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x-1의 제곱 k-2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야. 일단 그래프 개형만 잘 그려주면 돼.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 요렇게 나타낼 거야.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1인 거지. 그때 이거를 실수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0부터 3까지 보는 거야. 그럼 0부터 3까지 범위를 잘 잘라야 되거든? 0이 가까워, 3이 가까워. 0이 조금 더 가까우니까 0을 이 정도로 표기했으면 3은 조금 더 떨어뜨려서 이렇게 표기해야 이 그래프상에서 누가 제일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힌트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게 나왔거든?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일 때 최소인 거잖아. 꼭지점의 y좌표값이 얼마예요? 얼마? k-2. 그러니까 k-2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따라서 k값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지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는 k값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주고 문제에서 무슨 값도 구하라고 했냐면 지금 최소값은 나와 있으니까 최대값도 구하래. 알겠지? 그럼 최대값은 쌤이 식을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얘를 fx라고 함수식 이렇게 줘도 되잖아. 그럼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 겁니까? x좌표가 얼마일 때 최대값인 거야? 3일 때 최대니까. 맞죠? 자, 최대값은 f3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3을 뭐 대입을 아무데나 해도 돼. 여기 대입할까? 229, 18, 마이너스 43, 1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나와요? 5가 나와지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K값도 구하고 최대값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2번 바로 가자. 똑같은 문제야.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제한된 범위가 나왔을 때 최대값을 알려주고 K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는 거야. 자, 조금 빠르게 가봅니다. 꼭지점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표준형 나타내보자. 자, 이렇게 쭉쭉 정리를 해줍니다. K 플러스 1이 나와질 거야. 자,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의 꼭지점의 X좌표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거를 그래프를 잘 잘라야 되는데 1부터 4까지네. 그지? 1이랑 4는 요 마이너스 1보다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프를 1, 4, 뭐 한 요 정도로 표현을 해봅시다. 되겠니? 그러니까 이 딱 빨간색 그래프만 우리가 보고 최대 최소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힌트로 최대값이 나온 거잖아. 자, 아까처럼 이제 요거를 fx라고 하면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돼요? 1일 때 최대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f1이 최대고 걔가 5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요거를 계산할게요. f에다 1 넣어봐봐. 여기 넣는 게 제일 편할까?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5가 되네요. 자, 따라서 만족하는 k 값은 8로 계산해낼 수 있다. 됐지? k가 이제 8인 거고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네.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최소인가요? 4에서 최소가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최소값은 f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뭐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답은 얼마? 16 되겠습니다. K값은 8이었고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답이 마이너스 16인데 여기 마이너스 16이다. 그지? 오케이. 자, 정리하고 넘어가자. 세 번째 유형인데요. 뭐 방금 전에 2번 같은 거는 조금 뭐 난이도 적당한 문제로 이제 출제가 이제 되기도 하는데 3번 같은 게 좀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스타일 같아 보여.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있고 최대값이 2래. 그랬을 때 A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야. 뭐 아까 거랑 K값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 보이는데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표준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2ax 뭐가 좀 여기 문자가 들어가요. 그제? 표준형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뒤에 뭐 더하고 뭐 빼줘야 될까? 얘들아. 플러스 얼마?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지고 표준형 x 마이너스 a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보세요. 이게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 그리고 자,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니 지금? a가 돼, a가. 근데 이거 제한된 범위가 있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봐봐. a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모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것을 아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내면 최대 최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마이너스 1이 여기랑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최대값은 A에서 최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이렇게 된다면 또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A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 되는 지점이 달라진다 이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귀찮지만 경우를 다 나누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경우를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경우 나누는 것을 쌤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자. 위로 볼록인데 여기가 지금 A야. 이때 A가 쌤이 마이너스 1이랑 1을 이쪽으로 잘라낼게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됐니?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작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확인을 해줄 겁니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최대값이 2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값은 얼마일 때 최대가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F-1이 2라는 것을 쓸 겁니다. 자, 정리하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가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가 넘어가면 3이니까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건데,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를 딱 정해놓고 지금 푼 거잖아.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 안에 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 안 들어가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살펴보자.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요렇게 있고 저기 있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이 범위 안에 A가 들어가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는 경우. 되겠니? 그럼 A 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가 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자, 요 등호는 일반적으로 크거나 같다, 크다라고 하는 쪽에 붙여주게 됩니다. 쌤, 나는 작다 쪽에 붙여줄래요?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합류해주는 게 좋겠죠, 대세. 자, 해서 여기 범위일 때 대답해봐. 그러면 최대는 얼마일 때 최대니?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A일 때 최대지. 그러니까 F, A가 2가 돼야 되는 거, 최대값 2라고 하니까. 근데 FA라는 건 꼭지점에서잖아. 그럼 우리가 요 값을 갖다 그래 바로 쓰면 되겠지. 뭐 대입하면 뭡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2가 된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요거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될 거야. 그런데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답으로 채택해줘야 돼요. 됐지? 누가 들어가지니? 마이너스 1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요거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하나 더 남았어. 아직 보면 세 번째 가야지. 자, 세 번째 위로 볼록 여기가 A인데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런 식으로 위치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A는 1보다는 무엇한 상황인 거야?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A가 1보다는 큰 쪽에 있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최대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1일 때 최대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F 1이 최대고 그게 2가 되는 거야. 그럼 1 대입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뭐 요식이 제일 조금 간단한 것 같아.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A는 2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지네. 자, 여러분들 보셔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3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답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만족되는 답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이렇게 두 개 나와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러한 문제는 적당한 중상 난이도로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이러한 개념을 익혀놔야 다른 좀 더 응용되는 것도 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꼭지점의 위치 찾아서 그게 애매하다면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필기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해주고 모르면 좀 질문합시다. 정리할게요. 자, 요번에는 4번 공통 부분에 있는 최대 최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쌤이 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인 건 여기서 이제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처음에 접근할 때 좀 저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봐요. 보세요. 지금 1번 얘들아 지금 보면 공통 부분이 딱 눈에 띄지? 누가 딱 공통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저 복잡한 저 덩어리들을 간단하게 한 문자로 나타내면 식이 굉장히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값을, 똑같은 이 값을 문자 하나로 치환을 해줄게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치환할 때는 t라고 많이 나타내줍니다. 뭐, 여러분 문자, A 쓰고 싶으면 A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t로 많이 써요. 자, 저기 있는 값을 t라고 쌤이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y는, 야, 이거 t잖아?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0이라고 해서 되게 간단해져. 뭐지? 자, 요거 t가 정해지면 y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된 거지. 그죠? 이거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표준형 고쳐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겠지. 자, 이거 표준형 고칠 수 있죠? 9 더하고 9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t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뭐야 이거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아래로 볼록에서 자, 꼭지점의 좌표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 3인데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x값이 아니라 누구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t값이야. t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 문제 풀 때는 이걸 x에 대한 범위로 놓고 문제를 푼 거야. t는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문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 원래 기존의 x값과 t값의 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요 관계에서 우리가 끌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도 몇 차 함수라고 볼 수 있어?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어. x가 정해지면 누구 값이 나와지는 함수가 됩니까? t값이 나와지는 함수인 거야. 그래서 x가 모든 실수 범위에서 함수값 t가 어떤 범위를 갖는지를 생각해 주면 돼. 그러기 위해서 요거를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되거든. 요거 그래프를 간단하게 x축 y축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 가로축은 누구 축이라고 보면 될까? x축 보면 돼. 근데 x가 정해졌을 때 누구 값이 나오는 함수니 얘는? t값이 나오니까 이 세로축이 t축인 거야, t축. 이해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한된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요 모든 함수 그래프를 다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그래프를 다 따졌을 때 이 t값이 갖는 범위가 어떻게 되니? t의 최소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2인 거잖아. t라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 t의 범위가. 최소값이 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뭘 끌어낼 수 있냐면 여기 노란색 그래프, 여기에 나오는 함수값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여기서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오케이? 주어진 x의 범위가 없으면 모든 실수에서 다 따지는 거야.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지. t값은 세로값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얻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살짝 애매할 수 있어.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조금 더 잘 받아들여질 건데 그 제한된 범위는 2번에서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여기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와서 다시 적용하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값이니까 그래프를 여기부터 해서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 부분만 요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최소다 라고 보면 될까요? 마이너스 얼마? 2일 때 최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고, 최소값을 계산을 해보자면 t에다 마이너스 2 주면 됩니다. 여기 1이잖아. 1 더하기 3이니까 최소값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리 잘 해보고, 여기서 중요한 과정은 요거야. 여기 치환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2번 풀게요. 방금 전에 풀었던 1번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실수 전체로 놓고 생각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줬었어. 오히려 1번보다는 이게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딱 제한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 저 범위에서는 우리가 t값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구나 라는 게 더 와닿을 수 있어.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이야. 저기 공통 부분을 t라고 먼저 잡아주고 여기 있는 함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 함수입니다. 요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서 t-1의 제곱 3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이거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t값이 1일 때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요 범위를 여기다 바로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왜? 요거는 지금 문자 누구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니? 변수 t에 대한 걸로 바뀌었는데 주어진 범위는 누구에 대한 범위입니까? x에 대한 범위야. 이걸 여기다 갖다 쓰면 되겠니? 안 되지.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세웠던 이 x랑 t에 대한 이 관계식을 가지고 x에 대한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아까처럼 그래프 그려서 또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얘도 표준형으로 고칠 거야. 자, 표준형 고친다.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갑자기 웃음 터졌어.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1,2 기준으로 이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아까처럼 이게 세로축이 t축이고 가로축이 x축인 거야. 그지? 근데 아까 전에는 여기 이제 모든 함수값을 다 가지니까 뭐 2 이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부터 2라는 지점까지 그래프를 요 보라색 부분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라색 부분. 보라색 부분이 갖는 t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t값이 여기부터 여기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보라색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니까 t값은 요 사이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 미니멈은 얼마예요? 아까 요 지점이 얼마였어? 2였으니까 미니멈은 2가 돼 있고, 맥시멈은 t가 얼마일 때죠?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구해줘야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됐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봐요. t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얼마 나와? 6 나와집니다.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할 거야. t의 범위가 여기가 이제 6인 지점이니까, 얘가 y는 6이니까 몇 이상 몇 이하가 되는 걸까? t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범위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2부터 6까지 자를 거야. 2부터 6까지. 2부터 6까지 잘라내자. 요렇게
요 그래프만 생각을 하는 거고 t가 얼마일 때 최소예요? 2일 때 최소. 얼마일 때 최대지? 6일 때 최대.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야. 됐지?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게. 답은 여기다 써볼게. t가 2일 때 최대값은 저기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6 넣어보자. 5의 제곱이니까 25 더하기 3이니까 28. 어우, 지금 내가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죠? 6일 때 최대죠. 그래서 6을 집어넣었었던 거고 t가 몇일 때 최소야? 2일 때 최소값이에요. 2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얼마? 4.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다음 5번 문제인데요. 지금부터는 2차 함수의 활용입니다. 실생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2차 함수를 통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형태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안 했구나. 중학교 때 없어졌으니까. 자, 가본다. 여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친구가 공을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쭉 위로 던졌대요. 이때 시간이 t초 지난 후 높이를 y라고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공을 던지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첫 번째, 야구공이 도달하는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높이가 y인데 이게 2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걸 표준형으로만 고치면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로 묶고 표준형 고칠 거야. 마이너스 8t. 16 더하고 16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6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t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t가 4일 때 최대 높이 얼마? 6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고 높이니까 64m 이렇게 되면 되는데 답은 이렇게 쓰자. t가 4일 때. 그러니까 4초일 때인 거야. 알겠지? 4초일 때 최고 높이 64m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야구공을 던진 후 3초 이상 5초 이하에서 물체의 최소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시간의 범위를 준 거야.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최소 높이를 구하라는 거야. 자, 쌤이 아까 요 왼쪽에 그렸지만 이게 포물선 형태를 띈다라고 했고, 조금 전에 언제 최대에 다다른다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얼마일 때? 4초일 때 최고 높이 도달한다라고 했지? 그럼 요거를 잘라서 생각해 본다면 3초부터 6초까지 자를 때 그래프를 어느 정도 대칭성 생각하면 몇 초일 때 최소 높이다라고 보면 될까? 6초일 때 최소 높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잖아. 받아들여지니? 그래서 2번 답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t가 6일 때 최소 높이 6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6 대입하면 여기다 넣을까? 6 넣으면 얼마 나오니? 4죠. 마이너스 16이니까 48m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뭐 여러분들 책에 이제 입체적으로 그림이 나타나져 있을 건데, 문제 살펴보면 이렇게 땅이 20, 30m인 직각삼각형 모양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밑면을 가지는 이런 직육면체 건물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 밑넓이의 최대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인 거야. 굳이 뭐 입체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딱 이 삼각형 안에 맞아떨어지는 직사각형의 그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뭐 입체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평면에다가 냅두고 생각을 해주자. 요 길이가 20, 요 길이가 30이다 라고 놓고 여기 어떤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넓이 구하려면요. 뭐랑 뭐가 필요해요? 가로, 세로가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가로, 세로를 미지수 잡아주면 되는데 가로, 세로가 변수가 이제 하나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풀이 보면 X랑 Y 둘 다 잡아놨을 건데 뭐 그것도 나쁜 풀이는 아니지만 닮음을 이용할 수 있으면 바로 한 번에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지.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도 2대 3이다 라고 봐줄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대 몇이다 라고 볼 수 있어. 2대 3이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쌤이 얘를 2x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x가 될까? 3x가 되고 그러면 얘는 뭐 빼기 뭐가 되겠니? 30-3x가 되니까 가로 세로가 바로 x로 표현이 다 된 거야. 굳이 y로 잡을 필요 없다. 이런 것도 팁입니다. 팁. 됐죠? 자, 문제에서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의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전개를 한번 해놓고 비교를 해보자.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표준형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줍시다.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요거랑 요거 계산해준 플러스 얼마? 150. 맞죠? 자, x가 5일 때 최대 넓이 얼마 나온다? 150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마무리할 건데 뒤에 활용 부분보다는 앞쪽에서 했던 그 유형 복잡했던 거 조금 정리를 잘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마플 특강에서 또 다른 최대 최소 한번 살펴볼게요. 수고했습니다.